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놓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SBS 뉴스를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좌선양되어 있는지 또 한번 놀랐는데요. 사실 이 주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다. 저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치를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한 개인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가 해놨던 그런, 사실 그 역사가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예. 그가 4년간 미국을 이끌면서 그가 보여줬던 놀라운 리더십, 그의 정치적 업적들이 그를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얼마나 재정을 많이 썼으면은 미국이 정말 달러가 진짜 정말 휴지 조각이 될 뻔했거든요. 미국의 재정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져가지고 그것을 다 복구하고 미국을 다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서 살리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미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과거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좀 보자면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 연설을 한번 보자면, 미국을 침범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나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그런 연설을 마치고 그 돌아가는 캐딜락에서 그 머리에 총을 맞아서 부인이 보는 앞에서 이제 돌아가셨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 중에도, 전에도 그가 했던 공경이라는 말이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사실 저는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무사히 이렇게 임기를 다 마친 걸 보고 사실 좀 우아스러웠는데요. 근데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건 이제 크게 비밀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인데, 이게 국가 소유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 이사회입니까? 그 이사회 임원들이 로스차일드 가문, 또 락커펠러 가문, 예, 이들의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사실 미국이 정말 그 재정이 정말 힘들어지면서 달러가 진짜 망해버리면요, 달러가 휴지조각이 돼버리면 우리나라도 망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70%가 달러입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하나가 미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켰다, 미국을 정말 모라토리엄 국가가 되지 않게 만들었다, 이걸 저는 첫 번째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또 이제 문제를 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그 과도한 지출을 좀 예상했던 그 오바마 케어,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폐지시켰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 이건 정말 나라의 그 정신입니다.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그게 뭐냐면, 건국의 아버지들을 부정했죠. 그들을 교과서에서, 미국 교과서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걸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복구를 했죠. 예. 정말 놀라운 대통령인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제일 그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죠. 이건 정말 그 어떤 역대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게 정말 그 대통령이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평가하는 하나인데, 그 놀라운 그 추진력, 행동력, 그 결단력,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중국을 저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놓은 대통령이 사실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를 또 보자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실 좀 비교가 좀 불가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인물이 많을 텐데 왜 저런 분이 트럼프 대통령 라이브로 나왔을까? 혹시 모종에 제가 모르는 어떤 그런 게 또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기 위한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나이도 너무 많으시고 당장 양몸에 실려봐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분인데, 사실 그 연설할 때 나와보면은 선글라스도 끼고 있고 마스크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글라스 끼고 있다는 것은 사람 눈이 이제 생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고, 야, 저렇게 미국에 인물이 없나,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연설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 저는 사실 제가 또 놀랬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특징이 뭐냐면은 연설할 때 대본을 보지 않아요. 대본을.
그 몇 가지 연설이 있는데, 뭐 짧게 뭐 10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뭐 연설,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 와가지고 국회에서 했던 연설은 제법 깁니다. 그 연설을 하면서 한 번도 대본을 보지 않습니다. 뭐 천재입니까, 정말? 정말 놀라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설했던 그 미국의 그 미 공군 그 사관학교 생도들 약 1000명을 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 거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하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연세가 한 75세,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 생도들, 뭐, 100명이 아닙니다. 1000명을 가지고 일일이 다 악수를 하고 하고 이제 끝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뭐, 제 나이에 제가 그런 말 했다 하더라도 제가 1000명을 일일이 다 악수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에너지, 정말 다시 또 한번 그에게 4년의 임기가 맡겨진다면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세계사에 남는 또 업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지금까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게 사실 그가 해놨던 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실 뭐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오래된 이 문제들을 그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 세계사에 남을 그의 업적입니다. 이게 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도 상당히 크고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보고 있자면요, 그 나라 자체가 사실은 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다 무슬림들인데, 그 이스라엘이 완전 중동의 화약고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그 옛날 과거 6.1 전쟁으로 차지했던 그 골란고원, 그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그 예루살렘, 그것이 사실 공식적으로 수도로 선포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란고원도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토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기 내에 그걸 다 정리를 했죠. 사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뭐 반목이 일어났죠. 전쟁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도 참 많은 팔레스타인들도 죽기도 하고 또 뭐 중동이 시끄러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이스라엘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의 수도를 이스라엘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바로 과감하게 옮겨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미국의 동맹으로서 발을 맞추어서 저도 지금 희망하는 게 우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발빠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또 일본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서 이스라엘 우리나라에게 또 이제 기술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죠, 많이. 예. 정말 이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더라도 세계사에 그를 아마 평가하는 하나의 업적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상 크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다. 그리고 중국을 이제 억누르고, 좀 중국이 지금 뭐 군비를 자꾸 막 이제 키우고 일을 하는데, 중국을 좀 억누르고 세계 평화에 좀 이바지한 그런 공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더 큰 문제인데, 중동의 화했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시킨 대통령. 예. 그가 이래놓은 이 세 가지 업적만 보더라도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인지 우리가 다시 정말 그를 다시 정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좌선양된 언론들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이유가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뭐 우리나라가 또 지금 언론들이 또 좌선양되어 있고, 정치인들도 지중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언론도 나오고, 또 CNN 보도를 그대로 뭐 우리나라에 보도하는 뭐 좀 그런 언론들이 있는데, 아마 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4년의 임기가 주어진다면 미국이 정말 더 얼마나 진짜 더 위대해질까,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왜 저런 대통령이 정말 나오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